영국 터너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인 아니시 카푸어. 2016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핑크색 안료가 듬뿍 묻은 본인의 가운데 손가락 사진 하나를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사진에는 수많은 비판과 조롱이 섞인 댓글들이 마구 달립니다. 현재까지도요. 올해 66세로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며 관람객을 매료시키는 작품으로 유명한 그는 어쩌다 이렇게 많은 조롱과 비판의 댓글들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일이 생긴 데에는 반타 블랙 일화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타 블랙이란 2014년 한 영국 기업이 나노 기술을 통해 개발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검은색인 물질을 말하는데요. 빛을 가장 많이 반사시키는 것이 흰색이고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것이 검은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반타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 영역까지 포함해서 무려 99.965%의 빛을 흡수해버려서 검은색 중에서도 가장 검은색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타 블랙이 도포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평면성을 느끼게 해주고, 실제로 보면 눈앞에 정말로 검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반타 블랙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술가는 전 세계에서 딱 한 명, 아니시 카푸어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반타 블랙의 개발사인 서리 나노 시스템즈에 거액을 지불하고 예술적 목적으로 반타 블랙을 사용할 권한을 독점 계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전 세계 예술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를 맹비난하게 됩니다. 난 물질을 독점하는 작가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 이 검정색은 예술계에서는 다이너마이트와도 같다.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영국 작가 스튜어트 샘플은 상당히 이목을 끄는 방식으로 그를 비판을 했는데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분홍색인 분홍, 세상에서 가장 노란색인 노랑 등을 개발을 해서 아니시 카푸어만 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안료들을 판매하는 사이트에는 아니시 카푸어와 그의 관계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니시 카푸어가 스튜어트 샘플의 행동을 비웃듯 가장 분홍색다운 분홍색의 안료에 자신의 손가락을 듬뿍 찍어 바른 그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한 것입니다. 마치 영국의 색깔 전쟁을 목격하고 있는 듯 하는데요. 현재 스튜어트 샘플은 아니시 카푸어의 반타 블랙과 거의 흡사한 효과를 지닌 블랙 2.0 그리고 3.0까지 개발을 해서 런던에 있는 그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에는 아니시 카푸어의 사진이 비치되어 있고 그의 입장을 막기 위한 풀타임 안전요원이 고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니시 카푸어에게 이 반타 블랙이라는 색은 어떤 의미이길래 이런 수많은 비판과 조롱이 섞인 색깔 전쟁을 겪으면서도 독점 사용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아니시 카푸어는 1954년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나 73년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첼시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80년대부터 작품 활동을 하던 그는 90년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 작가로 선정되고 주목받는 국가간 전시 작가에게 수여하는 프리미유 듀밀레 상을 수상해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그가 반타 블랙을 독점하기 이전 그의 초기 대표작인 보이드 시리즈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이드 시리즈는 유선형의 아주 단순한 형태의 조각에 단색의 안료인 피그먼트를 후염 가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보이드, 즉 말 그대로 뭔가가 전혀 없는 텅 비어있는 공간을 보여주는 이 조각 시리즈를 통해서 그는 조각이라는 물성을 뛰어넘는 정신적 숭고함을 만들어내고자 했는데요. 실제로 관람자는 텅 빈 내부의 어두운 색과 질감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어둠에 이끌리게 되고 동시에 꽉 찬 에너지를 느끼게 돼서 작가는 물질과 정신, 의식과 무의식 등 상반된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이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그의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차원을 알 수 없는 틈과 그 사이에 갑자기 던져진 듯 압도되던 그 경험을 여전히 잊을 수가 없는데요.
블랙홀에 제일 가까운 물질로 알려지기도 하고 재료의 물성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이 반타블랙이 당시 아니시 카푸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조금은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나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임을 발견했다. 색은 나의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조형 요소이다. 이는 물질과 비물질이라는 양극의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작품 철학과 맞닿는다. 아니시 카푸어의 색에 대한 이 집착은 또 한 명의 작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프랑스 예술가인 이브 클랭인데요. 이브 클랭은 8년간의 짧은 작품 활동을 하고 34세의 심장마비로 요절하기까지 20세기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예술가입니다. 그는 57년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 지오토의 프레스코화를 보면서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내려준 유일한 색조인 청색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며 화학자들과 함께 IKB, 즉 인터내셔널 클랭 블루라는 클랭의 국제적인 푸른색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젖은 상태이건 마른 상태이건 동일한 밝기와 농도를 지닌 색을 만들기 위해서 합성수지를 건조시킨 안료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57년 이 색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클랭은 이것을 모든 기능적 정당화로부터 해방된 파랑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이 선명하고 진한 울트라 마린색 IKB를 특허내서 아무나 쓰지 못하도록 했고 큰 캔버스에 색을 균일하게 칠한 IKB 모노크롬 회화 200여 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우주의 화가라고 부르며 푸른색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브 클랭과 논란과 비판 속에서도 반타블랙의 독점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아니시 카푸어. 이들에게 색이란 단순히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작품의 의미 그리고 이야기이자 작품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